네, 저희가 오늘 특별 좌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 결국에는 경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라는 평가였고요. 경기 회복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타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한국 경제는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자세한 말씀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앞서서 세계 경제 성장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 하반기와 2013년 성장률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지금 KDI는 2.5 정도, 다 그 정도 같습니다. 네. 상반기 한 2.6, 하반기 2.5에서 한 2.2%대 중반. 근데 또 더 나쁘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IB 쪽의 일부는 1%대 후반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2%대 중반이나 초반 중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면은 그냥 어떻게 넘어갈 만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얘기고요. 그러나 안심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해, 내년도는 이제 조금 나아지는 정도. 근데 내년엔 좋아진다는 말도 이제 이거 믿을 수 있는 건지는, 그거는 이제는 자신이 없습니다. 상저하고를 계속 얘기했다가 상저하 중으로 갔다가 상저하 저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2012 저 2013 중 이런 정도 되는 거냐. 이제 물론 못 믿겠다 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현재로서는 하여튼 2012년 저 2013년 중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요 정도까지는 나오고 있어서 항상 앞을 볼 때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건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좀 대세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올해 상반기가 저점인 줄 알았더니 하반기까지가 계속 저점으로 기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의미 있는 시나리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경기는 안 좋겠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 대내적인 평가보다는 또 대외적인 평가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세계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씩 상향 조정을 하면서 이제 금융 조달 비용은 크게 낮아졌는데 그런데 또 문제는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부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소비를 줄이는 내수 경기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계 부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가계 부채가 지금 우리나라 거의 지금 1,000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사실 오랜 동안에 몇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문제인데 이것을 단시에 해결하기는 사실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무리하게 이거를 단기간에 해결한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후유증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상 유지만이라도 해서 지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지금 이제 이 한국 경제 그러면은 성장률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지난 1, 4분기는 2.8%, 그다음에 2, 4분기는 2.4%,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낮게 잡고 이제 그러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를 12월 달에 남겨두고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이 투자 프로젝트나 이런 것은 지금 상당히 보류되고 있고 연기되고 있고, 또 가뜩이나 기업들, 바깥에 나간 큰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성장률이 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년에는 정치적인 그런 불확실성도 좀 이제 많이 해소가 될 것이고 또 사실은 이 우리나라의 2%, 1%의 성장률은 비정상적입니다. 이게 그전에는 7, 8%가 너무 압축 성장 시대라고 하지만 4, 5%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10년, 20년 전에 비하면은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갔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 이 기업의 회사의 이 직원들이 다 이 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넷을 쓰고 정보의 이 수집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원래 90년대 초에 미국에서도 대단 학자들이 한 10년 이후에는 미국의 성장률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그랬는데 10년 지난 다음에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거 하면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내년에는 다시 2, 3% 이상은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가계 부채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지만 아무튼 경기는 내년 정도에는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경제를 이야기할 때 수출 중심국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수출 대상이 되고 있는 유럽도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미국과 중국의 경기도 좋지 않음에 따라서 우리도 어느 정도 타격을 받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타격이 되는 건가요? 글쎄요, 이제 무역 수지를 얘기하는 거하고 예. 수출을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른데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무역 수지는 수출 빼기 수입이기 때문에 네. 뭐 잘 아시는 대로 수출이 줄는데 수입이 더 줄었다. 그럼 무역 수지는 좋아집니다. 네, 이걸 이제 불황영흑자죠. 불황영흑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수출도 줄고 수입은 더 줄어서 오히려 그 무역 수지 경상 수지는 더 좋아질 걸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네. 예상보다. 그래서 한 100억 불 정도 예상했던 상황도 있었는데 한 뭐 200억 불 가까이 나오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그게 정상은 아니죠. 그렇죠. 예,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할 때는 항상 투자를 많이 할 때 수입을 많이 하는데 투자 많이 해서 또 내년 내후년 또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일단 수출 줄 때 수입이 더 줄면 무역 수지는 유지가 되고 그 상황에서 이제 달러가 더 우리나라에서 쌓이면은 외환 보유고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또 한 해, 두 해 정도 그거를 겪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문제는 이제 우리가 가진 그 생산의 어떤 그 생산 능력, 캐패시티가 있는데 그 생산 능력이 100% 활용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유휴 생산 시설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잘 안 팔리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실업도 생기고 투자 부진으로 연결이 되니까 한 해 정도는 뭐 수출 부진 뭐 괜찮은데 두 해, 세 해 겹치면 안 된다는 면에서 예. 올해 정도로 이제 끝내야 될 것 같고요. 수출 부분에서의 그런 타격이 올해 정도로 끝나고 내년부터는 좀 좋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수출 줄고 수입 더 줄어서 불황의 흑자로 끝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불황형 흑자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교수님께서 우리나라가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선이 실제로 경제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지금 대선 주자들이 여러 가지 뭐 경제 민주화라든지 뭐 하우스 푸어에 대한 정책을 쓰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예, 그 나름대로 뭐 합리성도 예.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이 구호는 앞으로 이제 시간을 두고 이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고 예.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낙오된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전보다는 케어를 좀 하겠다라는 그런 거로 받아들이고 싶고 이제 정작 그 대통령이 어떤 성향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 될 것인가. 이거 어떻게 보면은 또 물론 이제 사람들의 위치와 또 교육 수준에 따라서 그 스펙트럼이 다를 겁니다. 아주 사회주의 쪽으로 가 있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아주 자유시장 쪽으로 가 있는 분이 계실 텐데 이제 대통령이 어디에 쓰게 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의 예. 경우는 특히.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불확실성이 고조될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벌써 9월이 지나가고, 한 석 달 남았는데, 이 동안에 경제적인 그 영향을 굳이 우리가 챙겨본다면 이미 3개월 전부터 결정했던 그런 투자 계획이나 또 생산 이런 이 계획이 어느 정도 지금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3개월 남아있는 동안에 나타나는 경제의 변수나 지표들은 나름대로 좀 낮게 나오지 않겠는가, 좀 낮은 수준으로. 근데 이제 지금 3개월 동안에 이런 불확실성이 결국은 내년에 1, 4분기나 2, 4분기에 좀 조정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렇습니다. 내년에 이제 불확실성이 네. 없어지고 또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를 끌고 가면서 앞서서 이제 회복이 빨리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경제가 나름대로 이제 받쳐주면 우리는 미국과 이제 중국에 이렇게 등에 업어서 이런 그 효과를 취하면 또 그런 대로 괜찮은 이 플러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저희가 참 야심차게 이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 두 분의 깊이 있는 말씀을 또 재미있게 듣다 보니까 준비한 내용을 다 소화를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참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저도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간이 또 안타깝게도 왔는데요. 세계 여러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신성장 동력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앞서서 미국의 셰일가스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은 어떤 것을 삼아야 할지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는 어떻게 마무리를 좀 도움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뭐 질문 하나하나가 뭐 거의 1시간짜리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가계부채 문제 아까 이런 것도 뭐 예. 세미나 수십 개가 열리고 맞아요. 있는 정도 수준의 질문이고 뭐 그래서 굉장히 좀 그 폭넓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 신성장 동력이 이제 역시 수출과 내수 간의 균형 그리고 내수 서비스의 고급화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제조업을 별로 싫어하고 서비스, 고급 서비스 쪽에 일자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들을 자꾸 만들어야 되지 자꾸 이렇게 뭐 안 좋아하는 일자리 가지고 얘기해봤자 뭐 별로 가서 일할 사람도 없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관계 그리고 현재 계속해서 그 인력 시장 내지는 노동 시장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인력들의 선호의 문제 같은 것들, 학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미스매치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라서 네. 갈등이 심해져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투자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뭐 저는 좀 너무 그 조급하게 보는 것은 안 좋은 것 같다. 예, 주식 같은 것도 이렇게 단타하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거 네. 제가 알지만은 저도 좀 옛날에 해봤습니다만은 예. 한국 경제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진득하게 좀 장기적 투자가 역시 주식 투자의 묘미가 아닌가. 예, 한 그 템포, 한 그 일희일비를 하는 식의 투자를 하면은 계속해서 좋은 종목 그 투자하다가 나중에 가면 꼭 한번 이렇게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네. 꼭 한 번은 생긴다는 면에서 조금 더 장기적이고 포트폴리오적인 관점을 가지고 조금 더 좀 이렇게 긴 호흡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만 좀 견딜 수가 있지 그렇게 단기적 투자로 계속 일관하면 한 번은 반드시 그런 그 많이 이익을 보다가 반납을 하는 그런 네. 그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우리 경제에 대한 장기적 믿음을 가지고 좀 이렇게 장기적 신성장 동력 포함해서 전체적인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투자적 관점을 좀 견지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겠습니까? 예, 결국은 신성장 동력을 찾는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잠재력을 또 키우고 예. 또 생산성도 좀 높이고 이제 그러려면 이제 기술도 이제 올려야 되는데 뭐 이런 말씀들은 다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 지금 우리의 이 수출 시장도 그렇고 또 노동 시장을 보면 이게 글로벌리 이렇게 다 이렇게 통합이 돼 가지고 우리에 맞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특히 젊은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지금 이제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수준에 맞는 그 기술을 이제 찾아서 해야지 다른 나라하고 경쟁하는 그런 분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동안에 이제 이 외국인들이 와서 3D 직종에 많이 이제 그 직종을 채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대기업들은 그 국제 경쟁 사회에서 맞먹는 그런 그 높은 기술을 이제 터득을 해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 중고급 상 이런 그 수준의 기술을 이렇게 접하고 또 습득하고 배워주고 그런 그거에 좀 우리가 더 그 주력을 해서 그 기술을 찾으면은 또 이제 다른데 그 수출 시장에 경쟁력 있는 그런 그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부에 있어서도 우리 젊은 이제 청년들이 외국어를 하나씩 뭐 중국어나 일본어나 이제 영어를 잘 해가지고 이 동남아나 이런 데 가서 또 그쪽 사람들하고 만나서 동업자가 되고 또 이런 그 기업을 만들고 해서 네. 그런 이 동적으로 활동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또 이 취업을 하는 그런 이 전략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 좌담으로 1시간 또 꾸며봤습니다. 글로벌 경기 부양 전환점이 될까라는 주제였는데요.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느낀 점이 있다면 정말 물론 힘든 시기겠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한 발짝 한 발짝 또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해 주신 성균관대학교의 김인철 교수 그리고 한국금융연구원의 윤창현 원장 감사합니다.